해체는 데리다라는 이름과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데리다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하이데거와 니체의 사상과 그 맥을 잇고 있는 해체는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의 중심적 질문 자체를 변경하고 도치시킨다. 즉, 규정된 질문에 새로운 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질문 자체에 근원적으로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X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다고 하자.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은 사실상 무엇이 진리인가 또는 이 텍스트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데리다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질문은 이미 답을 결정한다. 질문하는 방식에 이미 답이 규정되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이러한 질문은 진리와 의미가 마치 고정된 대상물처럼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X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X라는 것에 이미 변하지 않는 답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구성된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진리와 의미를 추구하는 주관적인 과정의 생략을 전제한다. 그러한 질문은 마치 진리와 의미가 변하지 않는 실체로 어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가정한다. 그래서 그 진리와 의미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허구의 결들을 하나씩 벗겨내면 결국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진리와 허구라는 이분법적 사유방식은 서구 사상을 지배해왔다. 중심과 주변, 현존과 부재, 사유와 언어, 자연과 관습, 현실과 이미지, 객관과 주관, 남성적 여성적, 정신과 육체, 일치와 차이 등과 같이 다양한 양태의 이분법적 사유방식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양극적으로 이해된 개념들은 단지 다른 것이 아니며 그 둘 사이에 위계주의를 형성한다. 첫 번째 항목은 우월한 것으로 특권이 주어지고 두 번째 항목은 무가치하고 열등한 것이라는 가치의 위계주의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결정적 근거들은 그것이 소위 이상적인 근원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기준에 의해서다. 그런데 이분법적 사유방식이란 단지 철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굳이 이분법적 사유방식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방식과 이분법적 보기방식은 배제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화한다. 자연화의 문제는 차별과 배제 구조가 마치 태초부터 주어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삭제해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방식에 의해서 인종차별과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종교차별, 계층차별 등 다층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게 하는 지배의 논리를 양산하게 된다. 생명긍정이 아닌 생명차별을 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이분법적 구조는 세계적 구조에서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세계는 둘로 나뉜다. 소위 서양과 동양이라고 칭하던 이전의 세계 구도가 이분법적으로 나뉘고 서구는 남성들에게 붙여지던 특성들로, 동양아시아 비서구는 여성들에게 붙여지던 특성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은 우월한 쪽으로, 두 번째 항목은 열등한 쪽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첫 번째 항목에는 언제나 특권이 주어진다. 이유는 첫 번째 항목은 이상적인 근원과 일치, 정체 또는 직접성 등에 보다 가깝다고 간주되며 두 번째 항목은 첫 번째와 분리되고 상이하고 멀고 또는 변형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가치의 위계주의에 근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고정된 틀을 흩뜨리고 도치시킨다. 이러한 도치는 서구의 형이상학적 토대 그리고 우리가 절대화하는 고정된 사유방식 자체를 뒤집는 기능을 한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방식의 우선적 문제는 두 축의 관계 속에서만 서로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축을 생각해보자. 이 두 축에서 남성성은 여성성과 대립적으로 구분된다. 여성성이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남성성이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상대축으로부터 차이에 의해 이미 주어진 의미구조 안에서 각각이 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고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소위 여성성만을 지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해서 소위 남성성만을 지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들어가는 일반성의 차원은 물론 있다. 그런데 그 일반성의 차원이란
여성이라고 해서 또는 남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동질성만을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개인은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 존재다. 이분법적 사유방식은 이러한 복합적 차원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방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존재의 위계주의를 고정시키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가치의 위계와 관계의 위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면서 전자에 속하는 것은 우월하고 가치 있는 쪽이라고 간주한다. 동시에 전자에 속한 가치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중심부가 되어서 모든 것의 기준과 규범으로 고정된다. 결과적으로 후자에 속한 것은 권력의 주변부로서 열등하며 전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연적 질서로 간주된다. 지배의 논리가 구성되고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된다. 불의, 차별, 배제, 억압은 바로 이 지배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자연화된다. 정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데리다의 해체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 자체를 변하게 만든다. 데리다가 말한 해체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지닌 심오한 의미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강남순 교수님의 책 데리다와의 데이트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다. 데리다는 1930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당시 반유대적 사회 분위기로 데리다는 어린 시절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1살 때는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런 차별의 경험은 데리다가 인사이드가 아닌 아웃사이드에 관심을 두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66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 세미나에서 당시 36살의 데리다가 강연자로 등장했고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967년에 글쓰기와 차이, 목소리와 현상, 그라마톨로지 등을 출판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데리다가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난해한 이론가, 지적 테러주의자라는 비판도 받았다. 어떤 이들은 데리다의 책을 읽는 것은 치과 치료를 받는 것처럼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학자들은 그의 교수 임용이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의 명예 박사학위 수여를 반대하기도 했다. 데리다는 전통적인 철학에 반기를 든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낯설고 불편하다. 때로는 많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데리다의 사상 중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 바로 해체이다. 많은 이가 해체를 분해나 파괴의 방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무언가를 부수고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해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건, 상황, 생각 등에서 더 있을 무언가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환대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환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가? 환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 할 수 있는 환대는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해체이다. 그래서 데리다는 해체를 방법이 아닌 사건으로 보았다.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부정적인 파괴가 아니며 허무주의도 아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의미 있는 부분을 긍정한다. 부정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키우고 발전하도록 탐구한다. 그래서 해체는 사랑의 작업이다. 애정이 없다면 무언가를 지키기도 발전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해체의 시작이다.